안녕하세요. 토토라키입니다. 오늘은 뉴욕 양키스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양키스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 오래 떠도는 말 중에 브롱크스에는 리빌딩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브롱크스는 뉴욕 양키스 홈구장이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양키스에겐 리빌딩 시즌은 없다는 걸 뜻합니다. 양키스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디비전 시리즈를 끝으로 2025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시리즈에 들어설 때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디 애슬레틱에선 야구 기자들에게 양키스와 블루제이스 누가 승리할까를 묻는 투표를 붙였습니다. 결과는 92% 대 8%로 기자들은 양키스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야구계에선 날이 추워지면 단장이 바빠진다죠. 리그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팀의 단장답게 스토브 리그가 시작하자마자 브라이언 캐시먼에게 쏟아지는 질문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기자가 전화로 캐시먼 단장에게 양키스의 리빌딩이 필요할까라고 묻자 캐시먼 단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리빌딩이요? 그게 필요하다면 해야죠.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유망주들이 성장하고 있고 MVP와 사이영상 후보자들도 있는 팀입니다. 아메리칸 리그에서 승률 공동 1위에 올랐고 이제 곧 게릭 콜도 돌아오죠. 우리에게 리빌딩이 필요하겠습니까? 맞아요. 캐시먼 단장 말처럼 겉으로만 봤을 때 양키스는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고 로스터도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매 시즌 양키스가 도전하는 건 포스트 시즌 무대가 아니잖아요. 챔피언 트로피입니다. 내년 새 시즌에서도 양키스는 컨텐더로서 우승 무대에 도전할 만할까요? 2025 시즌 반환점을 돌 때쯤 캐시먼 단장은 불펜을 강력하게 보완하고 3루 수비와 주루 플레이에 도움을 줄 만한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경쟁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보강 덕분에 블루제이스와의 시리즈도 넉넉하게 넘어설 것이라고 확신했을 테고요. 하지만 1승 3패에 그친 시리즈에서 양키스는 전체 득실마진 마이너스 15점을 기록했습니다. 처참했죠. 아마 블루제이스를 넘어섰다 해도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시애틀 메리너스를 극복하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작년에는 월드 시리즈에 올랐고 올해도 그 무대에 오를 만한 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이 팀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에런 분 감독은 어느새 9번째 시즌을 맞이합니다. 이토록 오래도록 팀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는 팀에 어떤 변화가 꼭 필요한지 알고 있을 겁니다. 양키스가 선택하길 바라는 변화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카일 터커를 영입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최근 들어 야구 뉴스창을 달구는 헤드라인에는 터커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죠. 양키스는 지난 시즌 리그 전체에서 가장 많이 삼진을 당하는 3개의 팀 중 한 팀이었습니다. 삼진을 1463개나 당했습니다. 카일 터커는 대체로 파괴력을 갖췄으면서도 타석에서는 안정감을 주는 선수로 인정받습니다. 또 홈런에만 의지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공을 맞춰낼 수 있는 컨택형 타자죠. 무사 3루, 1사 3루에서 실망스러운 삼진 대신 인필드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카일 터커는 여러 면에서 같은 포지션에서 이번 시즌을 뛴 코디 벨린저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습니다. 터커뿐 아니라 컨택에 능한 타자를 한두 명 더 찾을 일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블루제이스 시리즈에서도 봤듯이 어니 클레멘트 같은 선수는 이름은 화려하지 않지만 팀이 점수를 꼭 필요로 할 때 무언가 보탬을 줬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양키스에게 캐시먼 단장은 이런 컨택형 타자를 로스터에 채워줘야 합니다. 그가 완벽한 팀을 만들 줄 아는 단장이라는 것에 이견이 많진 않을 겁니다. 1996년이었죠. 조지 스타인브레너 구단주 밑에서 우승을 경험했고 1998년에서 2000년 조 토레 감독과 함께 팀의 황금기를 만들었습니다. 또 2009년 대형 FA 계약 체결로 마지막 우승을 달성하기도 했죠. 이때 오프시즌의 결정적인 한 수가 CC 사바시아를 영입한 것이었습니다. 데릭 지터와 알렉스 로드리게스 사이의 뜨거운 긴장감으로 상처난 클럽하우스 문화를 바로잡는데 사바시아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캐시먼 단장은 2009년 CC 사바시아에게 7년 1억 6,100만 달러 계약을 주면서 클럽하우스를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16년째 우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키스에겐 이때와 같은 상징적이면서도 스토리가 있는 누군가를 영입하는 게 꼭 필요해졌습니다. 양키스의 심장은 여전히 에런 저지입니다. 그런데 저지도 이제 조금씩 커리어 황혼기를 향해요. 어느새 34세 시즌을 맞이하죠. 물론 세 번째 MVP가 유력할 만큼 아주 화려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진짜로 원하는 건 챔피언십 반지일 겁니다. 개인 타이틀보다 더 영광스러운 마지막 한 계단이 남은 거죠. 저지가 돈 매팅리나 데릭 지터, 마리아노 리베라처럼 현대 양키스를 상징하는 스타로 오래도록 남으려면 10월의 드라마를 완성시켜야만 할 겁니다. 양키스가 또 한 번 우승의 환희에 도전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에 대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양키스 왕조를 세운 조 토레 전임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월에는 결국 투수력이 전부입니다. 여기에 인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타자들이 필요합니다. 양키스는 홈런으로 시즌을 장악하지만 컨택은 정말 중요합니다. 노아웃에서 2루에 주자가 있을 때 땅볼이 얼마나 귀합니까? 삼진과 땅볼은 그런 상황에서 정말 다른 겁니다. 양키스는 브로드웨이 같은 상품입니다. 브로드웨이에 내걸리는 작품이 박앤세일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양키스에게도 리빌딩이란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구조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포스트 시즌에 나서는 팀들도 과거와 비교해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트 시즌조차 나서지 못한다면 양키스 팬들의 거대한 원성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결국 양키스에게 별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답은 아주 단순해요. 현재의 길을 유지하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양키스는 어중간한 시즌 성적을 내도 꼴찌에 가깝게 허덕이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드래프트 최상위 픽을 확보하기도 어렵죠. 리그의 여러 팀들은 드래프트를 통해서 팀을 개선하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지만 양키스에게 이런 대안은 적용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다가오는 시즌에 양키스가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마운드에선 게리 콜이 돌아옵니다. 타석에서도 쇄신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 영입해야 하는 선수도 분명하죠.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비쌉니다. 팬들은 브라이언 캐시먼 단장의 날카로운 판단력과 총기가 여전히 번뜩이길 바라고 있죠. 그들에겐 리빌딩은 없습니다. 어쩌면 리그 30개 팀 가운데 가장 뜨거운 스토브 리그를 보내야 할 팀은 양키스가 아닐까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